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쫓겨난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빼앗았다. 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의 원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어느 신문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1948년 전쟁 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 75만 명을 쫓아냈다. 이렇게 쓴 신문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박 작가입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정당이자 군사 집단인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수백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일부는 납치하여 가자 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측은 며칠째 가자 지구를 폭격했고요. 현재 가자 지구 내로 이스라엘 지상군이 진입하기 직전인데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측이 죽자고 싸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정말 인트로에서 소개한 언론의 말처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그 2000년 동안 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 나라를 세웠기 때문일까요? 짤막하게 대답을 드리자면은 그건 아닙니다. 물론 알자지라 같은 아랍권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고향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75만 명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요. 하지만 이 주장을 듣다 보면은 이 역사적 사실 가운데서 자기 편한테 유리한 것만 쏙 뽑아서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을 확인하려면은 1948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참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윗과 골리앗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삼손과 데릴라도 아시죠?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구약 성서 보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천적 중에 하나로 그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민족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싸운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고 그 삼손과 데릴라에서 이제 삼손 머리카락을 자르고 잡아간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에 살았는데요. 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온 그리스 계통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6세기 초에 바빌론이 침공을 하잖아요. 이 유대도 침공하고 그 일대를 다 정복을 하는데요. 이 바빌론의 침공 이후에 역사에서 흔적이 사라져요. 이스라엘의 기록뿐 아니고 아무 데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 사나이들이니까 아마 일부는 이제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다른 일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영어로 필리스틴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라졌으니까 그 옛날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미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 나중에 로마가 이 지역을 또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도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는데요. 이 당시 이제 로마는 지중해 주변을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또 굉장히 자존심이 세잖아요. 특히나 이제 자기네들 신 모시는 걸 또 방해하면 굉장히 또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반란을 또 두 번이나 일으켰어요. 서기 70년과 정확하게 서기 66년과 서기 130년경에 일으켰어요. 그래서 두 번 다 당연히 로마한테 패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출입을 금지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란을 진압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 유대 땅을 포함한 시리아 일대를 합쳐서 시리아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다시 팔레스타인이라 이름이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때 인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반란 끝에 유대인들이 이 유대 땅에서 모두 다 쫓겨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겁니다. 예루살렘 출입을 금지당했을 뿐이지 그 주변에서는 계속 살았어요. 뭐 갈릴리라든가 뭐 사마리아라든가 등등 이렇게 주변에 계속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600 년대 그 7 세기 초에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하죠. 700 년경에 무함마드의 후예들이 이 지역을 또 정복을 해요. 이에 따라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 자체도 또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아랍인들이라 아랍식으로 빌라드 알 샴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여기 당연히 이제 아랍 무슬림들도 들어오고 뭐 그러죠. 현지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죠.
어 현재 팔레스타인 주민들 중에는 이들의 후손이 조금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이후에 들어온 아랍인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제 12 세기가 되면은 십자군이 쳐들어와서 이게 또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또 다시 살라딘한테 그 유명한 살라딘한테 또 뺏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기도 하고 또 밖에서 들어와서 또 살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제 터키 사람들이 이곳을 정복해서 이곳은 인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일부가 되죠.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입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랍인은 물론이고 유대인 그리고 드루즈인, 기독교인, 터키인들도 당연히 많이 살았겠죠.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지닌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후손이 19 세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000년 동안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유대인이 쫓아냈다 이런 얘기는 이게 무지의 소산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교도에 대한 그 오스만 투르크의 공식적인 정책은 지즈야, 즉 보호비를 내라 이건데요. 그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무슬림 외에도 뭐 기독교인, 유대인 등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 세기 말 20 세기 초 유럽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는 그 의미의 시오니즘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그 무슬림이 약 80% 그리고 유대인이 약 10% 그리고 기독교인 등 뭐 다른 민족들이 약 10% 정도 살고 있었는데요. 그게 유대인들이 조금씩 건너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정착지가 점점 커져갔죠. 그러다가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했고 영국은 벨푸어 선언이란 걸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내셔널 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 곳을 보장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919년 대전이 끝나고 팔레스타인의 지배자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서 영국으로 바뀌었어요. 영국이 신탁 통치를 한동안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곳에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기존에 다수를 차지하던 무슬림들이 좀 불안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무슬림들하고 유대인들이 갈등이 벌어져요. 이 갈등이 마침내 내전으로 이어졌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도 이미 팔레스타인 아랍인과 유대인 간에 거의 전쟁 수준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7년 11월 25일에 유엔은 신탁 통치하던 팔레스타인 땅을 아랍인 지역과 유대인 지역 그리고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예루살렘으로 나누어 각자 국가를 세우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욕하는데요. 이 분할은 사실 미국과 소련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망설임 끝에 이걸 수락했고요. 그런데 아랍인들이 이게 격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거 이 땅 전부 우리 땅인데 왜 유다인한테 주냐." 뭐 이런 거죠. 이에 따라서 인제 그동안 이미 벌어지고 있던 내전이 격화되었습니다. 어 또 한편 영국, 프랑스 등 1차 대전에 승리한 연합국은 오스만 투르크 땅을 이집트나 시리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예멘, 트랜스요르단, 레바논 등으로 나누어 주었는데요. 참고로 이집트는 원래부터 나라가 있었지만은 사실상 영국이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근데 1차 대전 끝나고 새로 막 이렇게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막 생긴 거죠. 근데 1948년 5월 14 일에 이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건국되자마자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때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랍인들이 당연히 이제 같은 이슬람 믿는 침공군 편을 들었어요. 음. 아시겠지만 이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어요. 이스라엘이 약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끝나면서 그 와중에 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많은 아랍 무슬림들이 피난을 떠났어요. 물론 이제 피난 간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군이 진입하기 전에 무서워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군이 쫓아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반면 또 아랍군이 작전을 펴기 위해서 소개시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당시 아랍군 쪽에서는 일 주일이면 전쟁을 끝난다고 호언장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일 주일 후에 돌아오겠거니 하면서 간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는 얘기죠. 단순히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 75만 명을 쫓아냈다 이러기에는 좀 어려운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냥 이스라엘에 남아 있던 아랍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 시민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약 20% 정도는 그 아랍인들이에요. 물론 종교도 이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회 대표도 있어요. 국회의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이스라엘 시민이죠. 근데 이스라엘 뭐 이미 피난간 75만 명 뭐 어떤 사람은 75만 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7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귀환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인제 적군에게 부역했거나 최소한 동조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아랍 측에서는 이걸 인권 침해다, 뭐 아파테이드, 뭐 인종차별이다, 뭐 이렇게 그러는데요. 음,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우린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유추를 해보자면 그때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피난 간 사람들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북으로 떠난 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편은 아닌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이 싫다고 봐놓고 또 돌아오겠다 그러면 반갑지는 않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랍에서는 이때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 내의 몇몇 난민촌과 주변국으로 떠난 사건을 나크바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데요. 참고로 나크바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재앙.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 나크바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유엔은 이 나크바의 후손들까지 여전히 난민으로 지정하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기구, 약칭 운라라는 국제 기구를 만들어서 돕고 있어요. 실은 이때부터 아랍 측과 이스라엘 측의 갈등이 이제 계속되니까 아랍 전 지역에 살던 90만 명의 유대인도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말이 이주지 대부분 학살이나 박해를 피해서 쫓겨난 도망온 거죠. 이것도 나크바로 불려야 될까요? 이를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같은 것도 물론 없죠. 전 세계가 유대인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이런 거 보면 실상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이 100년 전만 해도 중동과 아랍 지역에 유대인이 무지무지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하기로 소문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바그다드, 알렉산드리아, 이스탄불 같은 대도시 상권을 장악하고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건국 후에는 대부분 박해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중동 아랍국 중에서 유의미한 숫자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언론에서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하마스 이놈들은 꼭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